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로움을 느끼며 다시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독립하게 되면 빈집 증후군을 겪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노년층이 많아지는데요. 노년기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분들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은 항상 순탄한 길만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죠. 오늘은 노년의 재혼이나 동거를 선택한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가정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자녀들의 반응,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노년기의 재혼이나 동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노년층이 새롭게 시작한 인연을 통해 겪은 경험담과 그로 인해 맞닥뜨린 문제들을 통해 많은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노년기에 재혼이나 동거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동반자를 찾곤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복잡한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겪으신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8세입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혼자 있는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결국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자녀는 저의 재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는 가족보다 그 여자분이 더 중요하세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던졌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슬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웠고 남은 생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녀들이 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저는 제 행복을 찾아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의 갈등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렇게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하는 삶은 행복하지만 자녀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린 것은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에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주며 이전에 느꼈던 외로움을 씻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차례 자녀들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은 저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 선택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동반자와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시간과 함께 그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였던 분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자녀들은 제가 동거를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번 돈은 엄마 쓰는 게 맞지만 남에게 가는 건 안 돼요. 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저는 당황스럽고 슬펐습니다. 저는 단지 남은 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제 재혼이나 동거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동안 쌓아온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재산 문제보다는 제 마음의 안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저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예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걱정하는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신탁을 설정하여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재산 관리, 세금 문제, 연금 관리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과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반자와 함께 재산 분할 협약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분배될지를 명확히 규정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조치들을 통해 재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5세인 남성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기대되었고,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점차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추구합니다. 저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단순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여전히 활발한 사회 활동을 원합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다양한 사회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전에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서로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라서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검소한 생활을 지향하는 반면 아내는 돈을 더 자유롭게 쓰는 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고 지내왔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7세인 남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 찾아온 사랑은 정말 귀중한 것이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결정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며 비웃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오해로 인해 저와 제 아내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행복을 위해 재혼을 결정한 것이었고 후회는 없습니다. 사랑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반대 또한 큰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 새로운 아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새로운 아내에게 재산을 빼앗길까봐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저는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리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며 나이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변의 편견과 반대에 굴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며 노년기의 재혼과 동거가 새로운 행복을 찾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결정이 예상하지 못한 가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물론
재산 문제, 생활 방식 차이 등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가족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율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그들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혼이나 동거를 결심하기 전에 법적 상담을 통해 재산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기의 재혼과 가정 문제에 대해 어떤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